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개장도 이제 내일까지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배당 낙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면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초에 출연하셔서 산타랠리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정도면 산타랠리가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연초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특히 연초까지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미국 11월 초에 이제 AI 버블론이 터진 이후에 미국, 일본, 대만 증시 다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미 정고점을 회복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코스피만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저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남아 있었다고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당 낙일인데 여러 가지 또 종목별로 호재도 겹치면서 배당 낙일을 좀 무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배당 기준일이 분산이 되면서 이 배당 낙일의 또 악재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는 듯도 한데 이 정도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배당 낙일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에는 이 최근 강세장의 요인이 반도체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에는 사실 뭐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낙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은행주나 그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최근 강세를 이끌었던 업종인 반도체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반대로 AI 특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는 오히려 올라갈 룸이 더 컸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당 낙일에 대한 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업종 특히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만 보더라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사실 수급 쏠림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수급이 안 들어왔다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11월 달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11조 넘게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강하게 팔았던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런 AI 버블론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서 환율이 약간의 안정화를 보임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업종은 결국에 반도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정말 슈퍼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강했다고 코스피 시장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강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못 들어왔던 업종들이 외국인들이 이제야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에서 SK 하이닉스는 해제가 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랠리가 그러니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상반기까지는 네. 그런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중심으로는 상당히 더 높아질 룸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업종으로 가다 보면 다른 업종은 약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쏘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약간은 순환매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 업종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추세는 좋을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도 더 들어올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수급의 변화에 중요한 또 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은 상황인데 외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정이 될 것인가 약간 의구심도 있는 게 일각에서는 사실이에요. 안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뭐 제가 외환 전문가는 예.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환율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율이
이렇게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는 따라가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에는 맞서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특히 짧은 연초까지는 환율이 안정화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 올해 강세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네. 작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결국에 내년 파월이 바뀐다는 점에서 이번에 사실 뭐 이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되면 많은 그런 의원들, 소위 말하는 보팅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죠. 파월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여기에 주목을 할 것인가는 뭐 사실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번 12월에 FOMC에서 3명의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였거든요. 그 이유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에 좀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특집 코너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CES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특히나 이번 CES는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예. 연초의 이벤트는 CES라고 저도 그렇죠, 보고 예.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연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결국에 젠슨왕 CEO가 CES에서 말했던 것이 피지컬 AI였잖아요. 피지컬 AI를 말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사실 피지컬 AI보다는 어떤 AI 모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젠슨왕 CEO가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를 말함으로 인해서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AI의 미래구나 이렇게 네.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관심도 높아졌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젠슨왕 CEO의 연설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이 청사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AI 모델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젠슨왕 CEO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 피지컬 AI 다음에 어떠한 그런 청사진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여기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대외적인 변수로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어떤 점을 주목하세요?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뭐 관세에 대해서 막을 경우, 제동을 개을 경우 좋은 것이냐, 사실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그나마 봉합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세에 대한 제동을 걸면요, 대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런 미국 대법원의 그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결,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연초 증시를 이끌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은 반도체가 주도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순환매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지금 AI라는 테마가 존재하고 있고 그게 아닌 부분에서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것이 미국 경기도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쪽에서 뭐 소위 말하는 원자재도 최근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도 오르고 이런 영향들이 있고 그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수혜주가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하는 수출주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점차 살아난다면 그 과정에서 수혜를 입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수출주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소형주와 가치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끈다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강세를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대형주, 수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히나 대형 수출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참여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또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도 코스닥이 연말 연초에는 좀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럴까요? 사실 코스닥 최근 12월 들어서 거래량도 상당히 늘고 있고 네. 거래 대금도 늘고 있고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장 큰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 첫 번째로 보였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적
통계적으로 특히 1월 초까지는 1월 한 10일, 15일까지는 코스닥이 아웃퍼폼하는 역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그런 쪽의 측면에서 또한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개인 투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들이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사지는 않았어. 오히려 순매도를 보였다.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연말에 들어서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좋고 통계적으로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개인들도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 내년 1월 초 중순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수주주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들도 즉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의 투자의 아이디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연말 연초로 봤을 때 이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덜 샀다. 그 이유는 결국 AI 버블론과 환율에 대한 불안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일부 해소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먼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형 수주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장기물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한 단기물 금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은행 업종들도 약간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다 코스피 업종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존재할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도 코스닥이 좋다는, 재밌고 또 매력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더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들이 모두 다 코스닥만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형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많이 사는 모습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주, 코스피 중심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쿠팡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쿠팡 이용하시니까 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상 이야기가 있네요. 1인당 5만 원, 1조 6,850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연초 준비하면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